이곳 국제 결혼을 반대하던 동유럽 국가의 한 남성이 보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다면 더 이상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런 줄 알아? 아빠, 대체 왜 그래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아마 결혼하면 분명 너를 무시하고 과시할 게 뻔하다. 난 그런 결혼 절대 호락 못해. 이런 갈등 속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큰 사건이 벌어졌고 입국이 금지된 곳이었기에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 한국인 사위에 한국 여권을 내밀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양파향이 가득한 주방에서 엄마가 만든 사르말레를 먹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립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미하이는 고집이 세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죠. 항상 가족은 같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오빠 안톤이 우크라이나 출신 카리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안톤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키예프에 갔다가 카리나를 만났어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카리나는 첫 만남부터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끌렸으니까요. 아버지 카리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오빠가 처음 말했을 때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꼼틀거렸고 그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국제 결혼이라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이웃 국가이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됐을까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카리나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우리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의 경계가 넓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대학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며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한국은 제게 너무 먼 나라였어요. 아시아에 대해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첫 대화부터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민우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거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민우는 제게 한국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죠. 안드레아, 다음 주에 같이 커피 마실래요? 민우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루마니아의 가을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꿈과 희망,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우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헤어짐을 앞두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드레아,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러고 싶어요. 화상통화로 시작된 우리의 원거리 연애는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시간대가 달라 새벽에 일어나 통화하는 일도 많았지만 민우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우가 다시 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제게 청혼했어요. 반지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안드레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네, 민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오빠 안톤과 카리나는 축하해 주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버지를 찾아갔죠.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아버지 미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민우와의 결혼 계획을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죠. 안드레아, 넌 아무것도 모른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오빠 안토니랑은 달라.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우리와 비슷하지만 한국은 부절하고 우리와는 다른 곳이야. 분명 자기 나라는 강대국이라며 너를 무시하고 관시할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민우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루마니아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사전에 연습한 게 분명했죠.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내 딸을 멀리 데려가려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마시오.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소를 유지했어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민우는 한국에 대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 안전한 환경,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딸을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가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안드레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국은 너로 멀어 우리 문화와 너무 다르고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제 인생이에요. 민우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실망과 그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인 표정이었죠. 그렇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을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안토는 중재자가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 안드레아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카리나와 결혼했을 때처럼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그건 달라. 우크라이나는 우리 옆날. 하지만 한국은 넌 이해 못한다. 결혼식 준비는 아버지 없이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몰래 저를 찾아와 축복해 주셨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엄마의 위로가 큰 힘이 됐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임시로 했던 결혼이었지만 어쨌든 그 결혼식 날 저는 계속해서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오실까 아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재단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걱정 마, 안드레아. 아버지는 결국 이해하실 거야. 안토레말의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루마니아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을 조금씩 섞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죠. 민우의 가족들은 먼 한국에서 와주셨고 그들의 따뜻한 한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 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지만 아버지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떠나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문 앞에서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떨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우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으며 미지의 나라 한국을 향해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 없는 시작이었지만 언젠가는 그분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공항,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녹색 산들, 그리고 밤이 되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민우의 아파트는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에 들어? 민우의 물음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베란다에 서서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삶,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우는 제 어깨를 감싸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되어 갔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했죠.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음식, 어디서든 연결되는 인터넷까지. 이런 편리함은 루마니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우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안드레아, 이건 김치야. 처음엔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에 정말 좋아. 처음엔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김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아버지와의 갈등이 생각나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아버님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민우의 제안에 따라 아버지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이곳의 안전함과 발전된 모습, 무엇보다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통화할 때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안드레아 걱정 마. 아버지는 고집이 세지만 결국 너를 사랑해. 오빠 안톤의 위로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제가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유일한 그늘이었어요.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국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루마니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이었죠. 이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벚꽃 축제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싶어요.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릴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제 가족 모두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2월에 그 아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에 잠에서 깨어 뉴스를 확인했을 때 믿기 힘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한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 안톤과 카리나는 키예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여보, 오빠와 연락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제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진정해 안드레아, 지금은 통신망이 불안정할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빠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폭격으로 인한 건물 붕괴, 피난민들의 행렬, 모든 이미지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죠. 엄마와 통화가 되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드레아 안톤에게서 연락 왔니? 우리는 사흘째 소식이 없어. 엄마의 말에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아니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안톤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셔 막아보려 했지만 완강하시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가신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국경에서 돌아오셨어. 루마니아 여권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없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어요. 오빠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안전할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폭격 속에 갇힌 오빠와 카리나의 모습. 그들을 찾아 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죠. 민우는 제가 잠에서 깨어올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민우의 진지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그 순간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 들어야 내가 가볼게. 민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가서 난민들 사이에서 안톤을 찾아볼게.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민우가 정말 그런 위험한 곳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전쟁 중인 국가 근처라고요.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한국 여권은 생각보다 강해. 입국도 쉽고 현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국경까지만 갈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민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배낭 하나와 여권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일주일 안에 돌아올게. 안톤을 꼭 찾아줄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매시간 뉴스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시했어요. 도시가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오빠와 카리나가 걱정되었죠.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민우의 안전도 걱정됐어요. 민우는 매일 짧은 메시지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어. 내일 국경 지역으로 이동할게. 그의 메시지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한국에 혼자 남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버지와도 통화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드레아, 네 남편이 정말 국경으로 갔다고? 아버지의 물음에 내 민우가 오빠를 찾으러 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우는 제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요.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대요. 다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전해 짧은 대화였지만 아버지가 민우의 행동에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폴란드 국경 근처에 도착한 민우는 더 자주 연락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난민들로 가득해 모두 지친 표정이야. 안톤의 사진을 보여주며 찾고 있어. 민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한국 여권이 정말 도움이 됐어. 봉사단체들과 연결되어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됐어. 민우의 메시지에 놀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민우가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아, 아버지가 다시 국경으로 가셨어. 이번에는 폴란드 쪽으로. 엄마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와 민우가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우 아버지가 폴란드 국경으로 가셨대요. 혹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민우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그날 밤 저는 가족 모두가 무사히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오빠 안톤과 카리나가 안전하기, 민우와 아버지가 서로를 찾을 수 있게,
창밖의 별을 보며 간절히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드레아, 믿기 힘들겠지만 좋은 소식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찾았어요. 제 물음에 민우는 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안톤과 카리나를 찾았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함께 있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와 카리나가 무사하다는 소식도 놀라웠지만 아버지가 민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떡해요?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난밍 템플을 돌아다니던 중에 우연히 너의 아버지를 만났어. 그도 안톤을 찾고 있었지. 함께 찾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마침내 그들을 찾아내서 민우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받침대는 없어요?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민우는 안심시켜 주었어요. 모두 지쳐있지만 건강해. 카리나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비디오 통화할래?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오빠 안톤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 안톤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드레아 걱정했지? 통신이 끊겨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카메라가 돌아가며 카리나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마르고 창백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보고 싶었어요. 카리나의 목소리를 듣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아버지를 비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수염은 더 하얘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드레아, 내 남편이 우리를 찾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까지.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우가 찾아준 거예요.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우가 다시 카메라를 넘겨받으며 말했어요. 내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톤과 카리나가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 루마니아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무사히 루마니아로 돌아갔죠. 몇일이 더 흘러 그렇게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한 남편, 민우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입국 심사관의 태도가 변했어. 코리아 오 웰컴 하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더라고. 민우의 이야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았다니 새삼 신기했어요. 바르샤바에서 국경 지역으로 가는 동안에도 한국 여권은 큰 도움이 됐어. 현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도와주려고 했거든. 한국의 드라마, 음악, 기업들 덕분인지 모두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더라. 사실 나도 한국 여권이 이렇게 힘이 좋은지 몰랐어. 그러게요. 한국 여권 파워가 이 정도일 줄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국경 지역은 어땠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려고 국경에 몰려 있었고 울고 있는 아이들, 지친 노인들 마음이 아팠어.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지만 민우와 함께 있는 사진에서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너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안톤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야 아버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 왜냐하면 얼굴을 서로 다 가리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거야. 민우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상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난민 캠프를 돌아다니는 동안 현지 구호단체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고 특별히 신경 써줬어. 한국에서 오셨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면서 그 도움으로 난민 명단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기적처럼 안톤과 카리나를 찾은 거야. 안톤과 카리나는 키예프에서 탈출해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까지 왔지만 멈췄대. 카리나가 충격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더라고. 민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와 카리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민우는 특히 놀라웠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신기했던 건 우리가 폴란드 대사관에 갔을 때였어. 안톤과 카리나를 위한 임시 비자를 요청했는데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여권의 힘에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분명 발전된 나라였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 한국에 대해 물어보셨어.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냥 고맙다는 말씀을 빙빙 돌리신 거더라고. 마지막엔 아버지가 나를 안으며 고맙다고 해주시더라. 민우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민우를 인정하기 시작한 걸까?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은 부자라서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 사람은 무시할 거라는 말씀을 했던 걸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 먼 곳까지 가서 자신을 희생한 이런 사람을 보고 말이죠. 그날의 사건 이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민우와 함께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초대해서였죠. 아버지는 사위인 민우를 위해 잔치를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친척들로 가득 찼죠.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사위 대접을 못했던 죄 때문인지 루마니아 전통 음식들을 다채롭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날을 축하합니다. 처음에 나는 이 결합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내 사위 민우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내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 안톤과 카리나를 구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최정상에 있다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잘것없는 우리 루마니아의 제 딸을 사랑해 주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민우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한국은 전 세계 손에 꼽히는 강국인 것에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주머니에 여권 하나만 챙겨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국의 국제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 안드레아를 보잘것없는 국가의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따뜻함이 가득한 국가이고 좋은 국가예요. 그런 루마니아 여성을 제 아내로 맞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뒤로 마침내 더욱 뜻깊은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아버지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정말 믿기 힘들어. 처음 본 한국의 풍경에 아버지는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 충분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한 달 동안 아버지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부터 경복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까지 지하철의 효율성 음식의 다양성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우셨던 건 밤거리의 안전성이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했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늦은 시간인데도 한국은 온통 밝아 정말 멋진 나라 같다. 어머니의 감탄에 민우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매운 김치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며칠 지나자 아침에 김치가 없으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전날,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해한다. 왜 내 딸 안드레아가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왜 이 나라의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지, 한국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구나. 정말 멋진 나라야.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민우가 너희 나라의 여권 한 잔이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았고 우리 가족 인생을 바꿨다. 그 작은 책자 속에는 수십 년의 노력, 성취,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담겨 있었구나.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도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와 엄마가 루마니아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 가족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화상통화로 만나고 서로의 소식을 나눠요. 아버지는 종종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시며 뿌듯해 하십니다. 민우와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사랑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이 보여준 놀라운 위력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딸이자 한국의 며느리로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네요. 한국의 여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 여권만 들고 있으면 못 갈 나라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한마루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